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컴퓨팅 파워가 그야말로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고 또 아이러니한 현상이 하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개발자들이 그 화려하고 세련된 최신 그래픽을 훌쩍 버리고 마치 과거의 유물처럼 여겨졌던 텍스트 기반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현상의 진짜 이유를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흐름은 이렇습니다. TUI의 귀환을 시작으로 네이티브 GUI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일렉트론이 가져온 타협점은 뭔지, 그리고 왜 TUI가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지 볼 거고요. 물론 커뮤니티의 반론도 살펴본 다음 마지막으로 인터페이스의 미래까지 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파트, TUI의 귀환입니다. 지금 개발 환경에서 도대체 무슨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부터 세팅해보죠. 여러분, 지금 화면 아래쪽 작업 표시줄 한번 슬쩍 봐주시겠어요? 엄청 무겁고 세련된 최신 앱들이 꽉 차 있죠. 그런데 그 이면에서는 아주 조용하지만 강력한 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텍스트가 다시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현상인데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화려한 그래픽을 쫓아왔는데 왜 갑자기 다시 그 까만 터미널 화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걸까요? 여기서 가장 핵심은 TUI가 정확히 뭔지 아는 겁니다. TUI, 그러니까 텍스트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단순히 옛날 옛적 도스 화면 같은 게 아니에요. 반응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마우스 대신 키보드 위주로 움직이면서 지연 시간 없이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는 인터페이스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그 특유의 해커 감성이랄까요? 이른바 긱 포인트를 팍팍 채워주는 매력도 절대 무시할 수 없죠. 두 번째 파트, 네이티브 GUI의 몰락입니다. TUI가 왜 갑자기 떴는지 이해하려면 한때 찬란했던 네이티브 GUI 제국들이 어떻게 와르르 무너져 내렸는지를 꼭 봐야 합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주요 운영체제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먼저 윈도우를 볼까요? 윈도우는 진짜 놀랍게도 98년이나 2000년 이후로는 시각적으로 제대로 된 일관된 전략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API가 나올 때마다 파편화만 계속 심해졌죠. 리눅스는 애초에 수백 개의 배포판에다가 GTK, Qt 같은 툴킷으로 다 쪼개지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테스트 자체가 그야말로 악몽 수준입니다. 그럼 UI의 성지라고 불리던 맥OS는 어떨까요? 최근엔 창 크기 조절도 묘하게 불편해지고 피치의 법칙 같은 전설적인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을 애플 스스로 깨버리고 있는 상황이죠. 개발자 커뮤니티인 랍스터스의 한 유저가 이 답답함을 한 문장으로 기가 막히게 표현했습니다. UI 문명은 분교했고 우리는 네이티브 GUI 지식이 소실된 포스트 아포칼립스 시대에 살고 있다. 완전 공감 가지 않나요? 겉보기엔 화려해 보여도 정작 정말 튼튼하고 일관성 있는 네이티브 앱을 만드는 방법론은 우리가 점점 잊어버리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파트는 일렉트론의 타협입니다. 이렇게 네이티브 개발 환경이 무너지면서 권력의 공백이 딱 생겼는데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온 약간은 불완전한 용병이 있었죠. 바로 일렉트론입니다. 여기 이 64라는 숫자, 진짜 뼈아픈 아이러니를 담고 있습니다. 혹시 64GB 램 달린 엄청 비싼 최고급 맥북 프로 쓰시나요? 그 어마어마한 자원을 가지고도 지금 여러분의 작업 표시줄은 아마 몇 개의 네이티브 앱과 슬랙, VS 코드, 디스코드처럼 램을 엄청나게 잡아먹는 일렉트론 앱 군단으로 딱 나뉘어 있을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일렉트론의 메모리 문제는 그래도 꽤 나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치명적인 타협점은 시각적인 일관성이 사라지고 키보드 워크플로우가 망가졌다는 데 있어요. 네이티브 앱에서는 당연했던 OS와의 깊은 통합이나 일관된 단축키가 일렉트론에서는 안 먹히거든요. 기본적으로 웹브라우저를 띄워놓는 방식이다 보니까 상단 메뉴에 기본 액션들이 아예 없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단축키 안 먹혀서 답답했던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잖아요. 앱을 바꿀 때마다 사용자가 룰을 새로 배워야 하는 상황인 거죠. 물론 구글의 플러터나 코드 에디터 제드가 만든 엄청 빠른 러스트 기반의 GPUI처럼 새로운 UI 스택을 만들어 보려는 멋진 시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석 자료를 보면 결국 호스트 운영체제와의 깊은 통합이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없이는 단순히 화면 그리는 속도가 좀 빠르다고 해서 수십 년간 다져진 네이티브만의 통합적인 결함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파트, TUI가 빈틈을 채우는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텍스트 사용자 인터페이스,
즉 TUI가 다콧으로 훅 치고 올라오게 됩니다. 2A가 이 빈틈을 완벽하게 메워주는 이유는 꽤 명확합니다. 일단 텍스트 기반이니까 스크립트 짜고 자동화하기가 너무 쉽고요. 복잡한 엑스포딩 설정 같은 거 없이도 클라우드 원격 서버에서 그냥 매끄럽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인데 클로드나 코덱스 같은 최신 AI 코딩 에이전트들이 이런 텍스트 환경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편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게다가 예전처럼 복잡한 C 라이브러리랑 씨름할 필요 없이 고, 러스트, 지그 같은 최신 언어들로 개발할 수 있게 되면서 개발자들이 다시 무언가를 만드는 쏠쏠한 재미를 느끼고 있죠. 5번째 파트는 커뮤니티의 반론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개발자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TUI가 완벽한 유토피아는 절대 아니라는 날카로운 비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화려한 부활 뒤에 숨겨진 팩트는 이렇습니다. TUI는 스크린 리더 같은 시각장애인용 접근성 측면에서는 그야말로 악몽입니다. 그리고 픽셀 단위로 부드럽게 내려가는 스크롤 대신 툭툭 끊어지는 줄 단위 스크롤을 앱마다 죄다 새를 만들어야 하고요. 터미널의 그 빡빡한 그리드 때문에 마우스로 텍스트 조금 드래그해서 선택하는 것도 가끔은 속이 터지죠. 거기다가 어떤 개발자들은 실제 사용자가 쓰기 편한 것보다 그냥 쿨해 보이는 터미널 해커 감성만 너무 우선시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용자들은 헷갈립니다. 최신 일렉트론 앱인 디스코드에서 대화 내용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보셨어요? 시간, 아이디, 텍스트가 다 깨지고 엉망이 되잖아요. 반면에 몇십 년 된 옛날 TUI 기반 IRC 클라이언트에서는 여러 줄의 텍스트가 아주 깔끔하고 직관적으로 싹 복사됩니다. 최신 GUI가 이런 기본기에서 오히려 과거의 텍스트 인터페이스에 밀려버리니까 사용자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드디어 마지막 6번째 파트, 인터페이스의 미래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역사가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인터페이스의 미래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존 로보의 이 말이 진짜 핵심을 찌릅니다. 좋은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덜 생각하게 만든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익숙하고 일관된 이른바 관용적인 디자인을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커맨드 플러스 C를 누르면 복사가 된다. 이 단순한 유칙이 어떤 앱에서든 우리가 멈춰서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작동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분석한 자료들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로드맵을 던져줍니다. 첫째, UI 디자인을 부가적인 스킬이 아니라 정말 핵심적인 엔지니어링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둘째, 닐슨이나 노먼 같은 선구자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즉 HCI의 근본 원칙들을 현장에서 다시 공부해야 하고요. 셋째, 거대 IT 기업들에게 제발 접근성 좋고 개발하기도 편한 진짜 네이티브 툴킷 좀 만들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텍스트로의 회귀 현상, 이거 터미널 시대로 영원히 돌아가겠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우리 기술 산업 전체가 위대한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그 잃어버린 감각을 다시 찾아야만 한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일까요? 그 해답은 결국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을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